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지역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또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이 본격적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번 오염수 방류가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먼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때문에 정확한 예측, 확실한 예측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이 해류에 따라서 우리 연안, 우리의 동해나 남해까지 언제 올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각각의 시뮬레이션 결과마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이 빠르게는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태평양 해류의 흐름을 따라서 돌고 돌아서 이 동해와 남해까지 닿을 거다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좀 천천히 이동한다면 약 10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연구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확인하면 일단 당장 우리 바닷가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북 지역이 또 동해를 끼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효과가 벌써부터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이 수산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어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에 더해서 이와 관련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이 심리적 위축 효과 때문에 소비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고,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소비가 있어줘야지 이 어업 종사자들도 조업 일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위축감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우리 경북 지역이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되는 면들이 좀 다양한데요. 네. 우선 경북도 차원에서는 지금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경상북도도 바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는 날 바로 입장문을 냈었거든요. 네. 국민들의 우려가 있겠지만 일단 경상북도는 이후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관련 대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째, 이 경북도 내 유통 또는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어업기술원과 포항시에서만 가동 중인 방사선 측정기를 동해안 5개 시군에 모두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경주, 포항, 울진, 영덕, 울릉까지 이 모든 시군에서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재 검사 건수가 336건인데 내년에는 600건으로 검사를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특히 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오는 해류 길목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52개소의 지점에서 또 해수부에서는 6km 이내 연안 42곳 지점에서 해수를 분석 감시해 왔고, 지난 7월 24일부터 이 지점을 200개로 확대해 왔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또 우리 정부가 태평양 도서국이죠. 태평양에 있는 섬에서도 10곳에서 감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해수 모니터링과 별개로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어업 지도선에 무인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 동해안 일대에서 독립적인 해수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우리 어민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이 수산물을 소비하는 이 시민들도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 시민들이 정보를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경상북도 홈페이지에 안전한 경북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고 하는 이 팝업창과 더불어서 경북 바다 환경 정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해서 네. 우리 시민들께서 스마트폰만으로도 실시간으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 결과를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 주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이 감시 체계 안에 직접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경상북도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수산물에 대한 오염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위축된 심리를 좀 회복시키기 위한 이 조치도 경상북도가 내놓고 있는데요. 이 경북도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서 이 수산물을 소비할 경우에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이 수산물 할인 쿠폰 행사도 이 경상북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외 시장 마케팅도 강화해서 위축된 이 국내 내수 시장을 좀 벗어나서 해외 시장도 개척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5월에는 태국, 8월에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을 또 개척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싱가포르나 중국 청도 또 폴란드 등에서도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비 심리를 촉진시키는 대책과 더불어서 어업인들이 큰 배를 운영하거나 조업을 하는 와중에 네. 대출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이 대출금을 정기적으로 갚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 이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비 2억 7천만 원과 이 수산물 상생 할인 사업비 2억 원을 2차 추경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또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서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이 추석을 앞두고 한가위 선물전 행사도 진행해서 이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게 이 경북도의 대응 계획입니다. 네, 경북도의 다양한 대책을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그럼 기자님께서는 이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평가하십니까? 네, 당연히 이런 조치들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효과가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가 여기에 뭔가 이득을 제공할 경우에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 좀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다만 한계가 있다면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 가운데 이 매출이 줄어든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없거든요. 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좀 예상됐다면 이 동해안을 끼고 있는 경북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좀 연대해서 만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없다면 정부가 이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통과를 먼저 해달라. 이런 입장을 좀 발표하고 정부가 좀 나설 수 있도록 했더라면 네.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네, 앞선 대응에 더해서 경북도는 후쿠시마 안전대응 특별 전담팀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사실 후쿠시마 원수 방류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올해 8월이지만 네. 2년 전에 일본이 이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산물 안전과 해양 환경, 이 방사능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관련 대책 마련과 간담회 등을 진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시 체계를 경북도가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히고요. 무엇보다 이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어업인분들도 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대체로 어떤 말씀들 하십니까? 제가 딱 오염수 방류하기 전날, 방류하겠다고 밝히고 방류하기 전날 이 포항의 죽도시장의 상인들을 만나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네.
이미 나온 보도에서 알려졌다시피 수산물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손님 자체가 줄어드는 걸 상인들을 체감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상인들이 이걸 체감하면 어업의 종사자들도 이 공급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서 상인들은 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하면 한 달 이내에 우리 동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보는 확실하지 않은 이 정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도 무차별적인 정보를 믿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경북도에서도 이런 심리를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 수산물과 관련한 안전성, 이 영상 제작도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이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민들께서도 무작정 수산물 소비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확인들을 하고 감시하는 것들을 꾸준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핵심 쟁점은 이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북도에서는 일단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 절차와 관련해서 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등이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좀 파견해서 확인하는 이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내 해역에서도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일본 내에서도 이 감시 등을 이어가고 있으니 안심해 달라라고 밝힌 겁니다. 또 이 국내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과 이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이 위판장과 양식장에서 실시간 이 시료를 채취해서 감시하고 있고 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원산지 단속과 이력제 등을 통해서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경상북도와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제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중국이 바로 일본산 수입물 전체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일정 부분 감시를 통해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와 홋카이도가 사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홋카이도에서 수입해온 수산물은 괜찮고 후쿠시마산은 수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홋카이도산 수입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수입 수산물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요. 이 국내 수산물 역시 지금 당장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안심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시간이 더 지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 정부와 이 지자체가 조금 더 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 해역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 과학적인 논리와 심리적인 불안감은 별개잖아요.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수산물 소비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상인들을 만나보면요. 한 3개월 정도는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근데 한 2~3달 정도가 지나고도 우리 수산물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위축됐던 소비 심리도 다시 복원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위축된 소비 심리가 단순히 이 과학적인 근거 또는 우리 바닷가에 언제 올지 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부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이 4월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부분과 이 쟁점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위축된 소비 심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리 어업과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텐데 네. 그럼 경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책도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수산업계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연안에서 조업하는 분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있고요.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잡히는 어종이 바뀐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고요. 네.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 양식 어종이 폐사하는 문제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상북도가 수산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계획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부터 해수부로부터 이 380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 수산 가공업 종합단지를 조성해서 2026년에는 최종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수산물을 직접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2차적인 좀 이 부가이익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이 적정한 자원 관리를 위한 총 허용 어획량에 대해서도 경북도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잡아버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이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수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어촌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 경북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과 더불어서 수산업에 계속 종사해야지 장기적인 계획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종사자 이 피해 구제를 위한 이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도 이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정치적인 내용과 이게 연계가 될까 봐 좀 우려스럽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경북도의 국회의원이 총 13분이 계십니다. 네. 이 가운데 2년 전이었죠. 현 정부가 아닌 가운데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국회 결의문에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은 다른 태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안전한데 이런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정치권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정 부분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국민들의 심리적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문도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 심리를 좀 어루만져주는 조치가 함께 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앞서 제가 언급했던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특별법, 어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가 동시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9월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이 다뤄질 텐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발언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끝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 이야기했을 때 드렸던 말씀과 같은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100%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 감시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장 피해를 입는 수산업계와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좀 어루만져주고 수산업이 특히 우리 수산물은 지금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기 진작도 동시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치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정치권이 이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담아 들어주시길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경북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